안녕하십니까. 스마트워크를 위한 클라우드 활용 과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실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유용한 그런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차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외에도 3D 프린팅이라든지 빅데이터, 그리고 AR, VR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술과 함께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입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 기술, 어떤 기술이냐면요. 우리가 개인 컴퓨터의 경우에는 개인이 이렇게 지금까지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개인 컴퓨터를 다 하나하나씩 구매해서 이용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들고요. 또 기업에서 운영하거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도 이 서버를 구입하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만큼 또는 기관에서 필요한 만큼의 그런 해당하는 서비스만 임대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용적인 부분하고 인력적인 부분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요. 개인 컴퓨터를 직접 다 구매하지 않아도 또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서버를 이렇게 운영할 서버를 미리 예산을 가지고 구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쉽게 이런 서버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컴퓨터를 일일이 구매하는 비용이나 서버를 구매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서비스만 신청을 해서 그 해당하는 그런 비용만 지불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전문 인력들을 기존에는 다 운영을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서버를 이렇게 구입해서 서버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 서버를 이렇게 동작시키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인력들이 항상 상주에 있어야 되고 또 서버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렇게 또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그 임대 사업자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 업체 측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아다가 제공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또 전문가를 별도로 이렇게 두지 않아도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트래픽이 증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트래픽이 작다가 특정 시기에만 이렇게 트래픽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시기에만 이렇게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자원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작은 그런 트래픽만 일어나는 정도만 그 해당하는 자원을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서비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만 이렇게 임대를 해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이제 전문 인력들이 운영을 하는 방식이고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이제 OS 정도까지는 이제 제공을 해주는 방식을 쓰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그런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임대하는 형태로 가져다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소프트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방식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가 구글의 문서 도구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문서를 실제로 공유하는 이런 서비스까지 이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글 사이트에 제가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구글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에 구글 앱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그 드라이브를 선택해 줍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이 되면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구글 문서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문서뿐만 아니라 스프레드시트, 우리가 이제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도구뿐만 아니라 더보기에 가면 구글 설문지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설문 내용을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설문을 받고 그 설문 내용을 취합까지 해주는 서비스, 그게 구글 설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저희는 문서 도구를 한번 간략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서를 작성하는 도구가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실행이 됐고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형태의 문서 작성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서 작성 도구에 일반적인 표 작성이나 그다음에 그림 삽입, 정렬, 글씨 서체 이런 기능들은 당연히 상단의 메뉴나 이 도구 모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는 이 기존에 있던 문서 작성 도구하고의 좀 다른 점, 차별화된 점, 그런 기능들만 간략히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상단의 도구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면 기존의 문서 작성 도구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문서 번역이라는 기능과 그 다음에 음성 입력이라는 기능입니다. 문서 번역 기능은 영문으로 작성된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반대로 한글로 작성된 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입력 기능이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인데,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타이핑을 했습니다. 근데 타이핑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말만 하면 그걸 글로 받아 적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문서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지금 한번 그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입력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왼쪽에 보면 마이크 모양이 나오고 이 말하려면 클릭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모두 글로 쭉 기록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직접 간략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그 다음에 소프트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프트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음성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글로 받아 적어진 걸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로 지금 쭉 입력이 됐고요. 물론 이제 일부 오타가 생기는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그 오타는 많지 않고 정상적으로 글자가 다 입력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자, 이런 기능으로 이제 우선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 작성된 문서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먼저 문서의 제목을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문서 이름을 입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공유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유. 자, 공유를 눌렀더니 지금 이제 특정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입력해서 공유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이 문서를 아주 중요해서 특정 사용자 몇 명만 이렇게 이 문서를 열람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과만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협업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우리 부서의 모든 그런 그 사람들에게 다 이 문서를 공유하고 그 문서로 서로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공유 가능한 링크 가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주시고, 자, 클릭하면 이렇게 주소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주소를 복사하기 전에 위쪽에 이렇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음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대로 공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해당하는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만 가능하고 수정하거나 아니면 멘트를 달거나 하는 것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을 눌러보시면 그곳에 수정할 수 있음, 댓글을 달 수 있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수정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을 달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이 문서를 보고서 이제 동료분들이 어떤 언급을 이렇게 멘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문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주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죠. 자, 이대로 여러분들이 링크 복사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복사한 이 해당하는 이 주소, 복사된 주소만 여러분들이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발송을 하시거나 뭐 다른 뭐 메신저라든지 다른 뭐 추가적인 그런 연결 방법들로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해당하는 링크를 본 모든 사용자들은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지금 보시는 이런 문서를 그대로 이렇게 띄웠고 웹브라우저 기반에서 편집을 하거나 수정하는 것들을 직접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업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중에 저희가 문서 작성과 그 다음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